읽어주는 금정 소식. 금정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서일동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023년 주민과의 대화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일상 속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희망과 도약을 위한 민선 8기 첫 해, 금정구가 더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는 지역시 구의원도 참여해 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협업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한 주민에게 지역 발전 유공구민 표창도 수여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먼저 변화의 중심, 새로운 금정을 목표로 역동적 경제, 안전한 일상, 따뜻한 동행, 세대와 소통 등 2023년 4대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을 영상 자료로 소개하며 금정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 지난해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구민과의 열린 대화에서는 구정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주민 불편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발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금정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선제적 점검과 관리를 해나갈 것이며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은 총 210건이 접수됐다. 그중 도로 포장 인도 확장 등 도로 관련과 하수관 준설 등 하천 하수시설 및 주차 단속, 교통신호 등 교통 분야와 같이 생활 밀착형 건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주민들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건의도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정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목표로 출발한 민선 8기 8개월간 구민들과 소통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다라며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결 방법도 현장에 있다라는 민선 8기 철학대로 현장 중심 열린 행정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예방행정 릴레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 8기 출범부터 강조해왔던 예방행정 강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구정 현안 곳곳을 현장 확인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해빙기 안전, 3월에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주제로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해빙기 안전 점검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예방 사업, 해빙기 급경사지 현장, 금정산성 안문 보수, 우륜동 파크 골프장 조성 공사, 금샘도서관 부곡삼동 행정복지센터 도로 개설 현장 등 해빙기 집안 약화로 인한 낙석, 붕괴사고, 집안 침하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점검에서는 영락공원 진입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구서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부곡시장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서동초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 보행 환경 개선 현장을 점검,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방행정 릴레이 현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주요 테마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수시로 현장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금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일상, 예방이 먼저인 안심도시 금정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현장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2023년 부산광역시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 12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금정구는 부산시와 2023년 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은 디지털 IT 봉제기술 전문가 및 캐드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다. 금정구는 지난 3월 14일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IT 봉제 기술 전문가 및 캐드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의 봉제 산업의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금정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봉제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특화 파워반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우리나라 역점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기초교육부터 공정교육까지의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형 사업이다. 디지털 IT 봉제 기술 전문가 및 캐드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4월,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5월에 교육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자리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부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디지털 봉제 산업과 파워 반도체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평소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를 대표하는 금정산성 축제가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2023년 구군 우수축제 지원을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와 유망의 지역축제를 선정했는데 금정산성 축제가 우수에 선정된 것이다. 올해 최수우는 선정하지 않았다. 심의 방식은 2022년 지역축제의 현장평가와 만족도 조사의 사전평가 점수와 빅데이터 분석 점수 및 종합평가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1996년 금정예술제로 시작한 금정산성 축제는 2011년부터 3년간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로 특성화했고 2013년부터 역사성과 문화성을 부각한 금정산성역 사문화축제로 매년 금정산성 축성일과 연계해 축제를 개최했다. 2019년 금정산성 축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2 금정산성 축제는 축제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기획단을 모집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개최했으며 축제 장소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은 공간 조성이 특색 있는 축제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번 부산시 지정구군 우수축제 선정으로 지원금을 확보해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금정산성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올해 금정산성 축제는 오는 5월 26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다. 금정문화재단 이사장은 금정구의 대표 축제인 금정산성 축제를 높이 평가해 주신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분들과 그동안 금정산성 축제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및 지역 주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부산시 구군 우수축제로 지정된 만큼 지역을 알리고 축제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 다시 활기찬 금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금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기다린다. 금정구는 2023년 부산 금정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 금정구의 매력적인 생태, 자연,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을 찍은 사진을 뽑는다. 공모 주제는 금정구의 생태, 자연,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이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금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1월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디지털 사진으로 다른 공모전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JPG 또는 JPG 파일 형식이어야 하며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로 촬영한 사진은 응모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사진 파일, 응모 신청서 외 각종 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금정구는 심사를 거쳐 11월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관광 홍보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입상한 작품은 시상과 더불어 금정구 관광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4점, 장려 10점 등 총 수상작은 17점, 총 상금은 520만 원 규모이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금정의 아름다움을 담은 멋진 사진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명사의 강연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금정 마스터 클래스가 4월에도 이어진다. 4월 6일 오후 7시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인근 온천천 부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설무대에서 금정 마스터 클래스 두 번째 강연이 열린다. 강연자는 JTBC 슈퍼밴드 2결승 진출자 기타리스트 장하은 씨다. 그는 장하은의 6줄 내 마음의 소리를 주제로 인생 이야기와 기타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연주곡은 자작곡 원스 어게인 외 8곡이다. 야외 무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관람 신청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연은 4월 21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열리고 강연자는 스포츠 해설가 박문성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SBS에서 월드컵 해설위원을 맡았으며 지금은 SBS 스포츠 채널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있다. 그는 이기는 리더십 3가지를 주제로 성공한 선수들의 공통점, 이기는 팀의 핵심,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시작에 앞서 한국 춤을 전공하는 20대 젊은 부산 춤꾼들로 구성된 아트 프로젝트 춤이지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20일이며 위에 QR코드나 링크로 접속하거나 금정문화재단으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관람 신청 시 박문성 해설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남기면 현장에서 답해준다. 한편 지난 3월 30일 하상욱 시인의 첫 강연이 구민의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금정문화재단 이사장은 강연자의 삶의 지혜가 우리 금정구민에게 잘 전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4월 1일에서 9일까지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부근 온천천 일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유등 전시 유치찬란을 개최한다. 이번 유등 전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염원이 찬란한 빛으로 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총 31점의 유등 작품 전시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메시지 달기, 포토존 운영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등은 전시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힌다. 금정문화재단 이사장은 유등 전시와 함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라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온천천 일대를 아름답게 빛내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제2회 노인복지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노인복지대상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와 소속 경로당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금정구는 노인 여가시설 건립 및 안전한 시설 개선,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충, 노년 사회화 교육, 노인 스포츠 등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노년층 다양화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금정문화회관에서 아주 특별한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다. 제목은 윤산도령과 미로낭자이다. 출연자는 총 16명, 모두 서삼동 석골마을 주민들이다. 노래도 춤도 연기도 서툴지만 마을의 발전을 위해 모인 주민들이 만든 의미 있는 무대였다. 뮤지컬은 서삼동 석골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금정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도두고자 마련한 원탁회의에 의견이 나왔다. 금정문화재단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뮤지컬 제작을 도와줄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을 연결해줬다. 그렇게 지역 주민과 예술가, 금정문화재단이 함께 만든 뮤지컬 윤산도령과 미로낭자가 탄생하게 됐다. 뮤지컬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종태의 석골 행복마을 만들기 회장과 주인공 윤산도령, 미로낭자 역할을 맡았던 문인식, 서은영 씨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석골마을 역사 상담은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뮤지컬 원작은 윤산도령과 미로낭자라는 창작 동화책이다. 이 책도 2021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책이다. 이종태 회장은 뮤지컬 원작인 책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려줬다. 동화책은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로 시작하게 됐지요. 우리 석골이 가진
자원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야 마을을 알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당시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힘이 났죠.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동화에는 우리 동네와 주민의 삶이 녹아있다고 보면 돼요. 1968년에 영주동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강제 이주민이 서동으로 몰려왔는데 여기 정착해서 주경야독하는 누나들이 많았어요. 동화에 나오는 미로낭자가 바로 영주동에서 온 이주민이지. 윤산도령은 석골에서 나고 자라 윤산의 정기를 받아 윤산도령이고, 동화는 윤산도령과 미로낭자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작 동화지만 그 시절 정말 석골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 이야기다. 동화를 바탕으로 뮤지컬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자 윤산도령을 맡았던 문인식 씨가 말했다. 동화책을 어렵사리 완성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됐는지 호응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회장님이 뮤지컬을 제안하셨고 부회장으로서 좋은 생각이다 싶어 찬성했는데 진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찬성표 던진 죄로 얼떨결에 주인공까지 하게 됐죠. 하하하. 미로낭자 역을 맡은 서은영 씨에게도 어떻게 뮤지컬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었다. 저는 중간에 합류하게 돼서 주인공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윤산도령 미로낭자와 인연이 있거든요. 윤산 입구에 있는 윤산도령 미로낭자 포토존에 있는 캐릭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마을 주민 16명 참여. 연습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 이렇게 모인 주민 16명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서동예술창작 공간에 모여 연습했다. 각자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4개월간 일주일에 2번씩 모여 2에서 3시간씩 연습하기란 쉽지 않았다. 건강 문제로 또 개인 사정으로 단원이 바뀌기도 했다. 연습 시간도 시간이지만 뮤지컬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다. 생각해보세요. 전문가도 어렵다는 뮤지컬을 우리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했으니까요. 대사 외우랴 노래하랴. 나중에는 막 길에 다니면서도 노래하고 다녔어요. 뮤지컬은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다. 원래 지난해 10월 열린 금정산 성축제 야외 무대에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이태원 참사로 모든 공연이 취소되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12월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하게 됐던 것이다. 아침 일찍 금정산 성광장에 올라가 최종 리허설까지 다 끝냈는데 공연이 취소됐죠. 서운하고 허탈한 마음이 컸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한편으로는 연습할 시간이 더 생겼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문인식, 서은영 씨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이 꼽는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명장면은 뭘까? 은영 씨가 먼저 대답했다. 미로시장 무 파는 상인이랑 손님이 싸우면 제가 나서서 말리는 장면이 있는데 연습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연기가 안 됐는데 공연 당일 실제인 것처럼 연기를 잘하셔서 같이 연기하면서도 놀랐어요. 저는 마지막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혼례식 장면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 모든 출연자가 나와서 축하하고 같이 춤을 추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무사히 잘 끝났고 모두 정말 고생했다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종태 회장과 문인식, 서은영 씨는 다시 공연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힘들겠지만 마을을 위하는 일이라면 또 하겠다고 했다. 금정문화재단에서 뮤지컬 지원을 담당했던 장예리 씨도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예술가분들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연습은 힘들지만 덕분에 사는 게 재미있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라며 소감을 전해왔다. 석골 주민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뮤지컬을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본다. 따뜻한 봄 햇살이 눈부신 스포원 파크. 아이들은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등 제각기 탈 것에 올라 발을 구르기 바쁘다. 한쪽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줄넘기하는 아이도 보인다. 저마다 가족, 친구, 연인끼리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스포원파크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만들어졌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공원형 경기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약 29만 909제곱미터 부지의 경륜장, 축구장, 실내 스포츠터, 테니스장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작은 도서관, 재난 안전체험관 등 교육 전시 시설과 함께
수변 공원,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는 기본, 재난안전체험관 체력인증센터,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인 스포원파크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핫플레이스다. 하지만 아직 스포원파크를 모르거나 가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인 사람을 위해 스포원파크를 하나하나 알아보자. 스포원파크를 가족 나들이 장소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주차장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스포원을 감싸듯 3면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무료 개방이라 주차 걱정이 없다. 스포원파크에 왔으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 타기다. 대부분 가지고 온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를 대여해서 탈 수도 있다. 자전거 대여점 자전거 나라에 가면 보조바퀴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부터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3인용 마차,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다. 자전거 대여 요금은 1시간에 어린이용 성인용은 3,000원, 2인용은 6,000원, 3인용은 15,000원이다. 카트와 비슷하게 생긴 어린이용 네발 자전거 벤키도 아이들에게 인기인데 1시간 7,000원으로 대여할 수 있다. 1시간 이후에는 대여한 자전거 종류에 따라 10분당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타고 스포원을 한 바퀴 도는 자전거 순환로를 돌며 고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전거 나라 옆에는 재난안전체험관과 체력인증센터가 있다. 재난안전체험관은 어린이들이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전시관이다. 4, 5월, 9, 10월만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무료다. 평일은 단체 예약 관람으로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개별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지진의 흔들림을 체험하고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지진체험관, 물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화기 체험관,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 체험관, 화재 시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연기 체험관 등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돼 있다. 작은 도서관, 키즈랜드 등 즐길거리 가득.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의 체력 및 건강 등등을 위해 체력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평가해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다. 먼저 국민체력백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문진 검사 후 체력 측정 예약을 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시 필요한 운동화와 운동복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 센터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키즈랜드도 있다. 신나는 에어바운스와 대형 정글짐이 있는 실내 놀이터다. 안전벽 안전매트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다.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월 이사 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본 2시간 이용으로 주중에는 어린이 4,000원, 보호자 1,000원, 주말에는 어린이 5,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12개월 미만은 무료다. 해마다 여름이면 야외 물놀이장을 개방했는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다. 올해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스포원파크 중앙에 있는 호수를 지나 경륜장 쪽으로 넘어가면 노랑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금정스포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다. 금정스포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금정구 공립 제17호 어린이 특화 작은 도서관으로 주말에만 문을 연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책 2,800여 권이 가득하다.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금세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다. 밖에서는 시끄럽던 아이들도 도서관에서는 조용하다. 그 외에도 스포원파크에는 자전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시관 사이토피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을 돕는 교육공간 한생의 신비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공간 어린이 교통나라도 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가득한 스포원파크 봄 나들이 장소로 강력 추천이다. 서일동 백투더 청춘
찾아가는 미용실. 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21일 금정구 서동 소재 윤찬 회호와 함께 관내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서이동 주민 한마음 클린업데이. 서이동은 15일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단체와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 합동으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를 대비해 관내 상습 불결지 정비와 주요 간선로 잡초 제거 등 도시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서삼동 미로 구석구석 깨끗한 석골 만들기. 서삼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동, 미로시장과 윤산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활기에 불어넣고자 새봄맞이 관내 대청소를 실시했다. 금사회동동 이제 깨끗하게 사세요. 금사회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22일 함께하는 교회의 청년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사회복지과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3명과 함께 관내 저장 강박증 위기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곡일동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도시환경정비. 부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통장연합회 새마을지도 자비회 적십 자봉사회와 함께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윤산 등산로 1원을 비롯한 상습 불결지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다. 부곡이동 오늘은 멋쟁이 되는 날. 자유총연맹 부곡이 동분회는 지난 3월 2일 10시에 관내 소외된 어르신들의 머리를 단장해드리는 봉기미 사랑의 헤어컷 데이 활동을 진행했다. 부곡 3동 새봄맞이 도시환경 정비. 부곡 3동 통장연합회는 지난 3월 2일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를 대비해 우리동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간선로, 상습 불결지 등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부곡사동 부곡사동 주민 얼굴에 미소가 빵빵. 부곡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미소가 빵 터지는 날 사업을 추진한다. 부곡사동에서는 지역 내 베이커리의 후원을 받아 매주 복지통장편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빵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전일동 배움을 나눔. 장전일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장전일동 장학회가 지난 2월 15일 2023년 장전일동 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하고 장학금 총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그간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관내 모범 중 고생 1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대학생 3명에게는 160여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장전 이동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 금정구 장전이동 통장연합회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자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부산대 상가 1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불법 광고물 제거,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비에 앞장섰다. 선두구동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선두구동 적십자봉사회는 5통에 위치한 화재 피해 가정에 방문해 적십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함께 방문해 화재 피해로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 청룡 노포동 제빵소작 취약계층 성품 후원. 제빵소작은 지난 3월 9일 청룡 노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꽃보다 당신 해피 버스데이에 케이크 등 제과 제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남산동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남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39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연맹과 해당 국가 적신월사를 통해 피난처,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서일동 부녀회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구서일동 새마을부녀회는 2023년 3월 8일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관내 상습 불결지, 사계소의 쓰레기를 줍고 전신주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다. 구서이동
봄맞이 환경정비 및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꽃피는 봄을 맞아 구서이동 주민들이 관내 환경정비에 나섰다. 깨끗한 동네를 위해 동네 곳곳을 직접 청소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금성동 봄맞이 대청소. 최근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금성동 새마을 부녀회와 적십자 봉사회는 지난 3월 6일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근처 잡초를 제거하고 하천을 정비했다. 부곡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4일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목욕 지원 뽀송뽀송 버블데이 사업을 실시했다. 뽀송뽀송 버블데이는 금정사우나 후원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사우나 휴무일인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금정사우나 류성수 대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정기적인 목욕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수베이커리는 간식을 제공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부곡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정구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 노후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주민 대상으로 주택의 집수리 등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재기 사무소를 운영한다. 마을재기 사무소는 노후주택 전등, 세면대, 싱크대 부속, 스위치 콘센트,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수리, 공구대여, 무인 택배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옥차마을 커뮤니티 센터 3층에 있다. 마을재기 사무소는 2015년 12월에 개소, 지난 2022년에는 연간 집수리 1,012건을 포함해 1,278건의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마을재기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을재기 사무소 관계자는 마을재기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따뜻해진 봄날. 봄바람과 함께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확 트인 공간에서 아이들과 자전거도 타고 싶을 때 가까운 금정 스포원파크로 가볼까요? 야외놀이도 즐기고 온 가족이 함께 봄나들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실내에서 책을 읽으며 독서하기 좋은 금정스포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수변광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문으로 밝고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 미끄럼틀도 즐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과 만화책 등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다 읽지 못한 책은 집으로 대출까지 해주니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주말만 운영하지만 책 반납은 언제든지 도서관 앞에 무인 반납대에 넣어주면 됩니다. 함께 뛰어놀다가 책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금정스포원 작은 도서관으로 함께 가봐요. 지난 3월 개학과 함께 아이들이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폭력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진화해 새로운 유형이 신종 학교 폭력이 생겨나 경찰청과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거에는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학교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언뜻 보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을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하자. 첫 번째 유형은 카카오톡 계정 뺏기이다. 피해자의 SNS 계정을 협박, 폭행 등을 사용해 강제로 빼앗아 판매하는 신종 학교 폭력이다. 계정을 갈취 후 불법으로 계정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하기 위해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한 계정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킥보드 셔틀이다.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전동 킥보드 공유 계정을 만들고 결제 대금도 떠넘기는 방법이다. 가입자 명의와 결제자 명의가 달라도 결제가 가능한 앱이 많아 결제만 강요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가진 학생이 거의 없어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틱톡 가입 강요이다.
틱톡이란 짧은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SNS이다. 틱톡은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기존 회원이 소개를 통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고 영상을 시청하면 기존 회원의 현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받기 위해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틱톡 가입의 문제점은 다른 학생의 틱톡 가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정만 넘겨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는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잘 익혀두고 주의하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폭력이 의심될 때는 추궁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을 열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가 될 메시지 등을 확보해 증거를 마련해두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주저 말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하길 바란다. 금정경찰서는 가해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선도 조치를,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친구 혹은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와 깊은 관심을 통해 이러한 학교 폭력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